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꽤 많이 오셨네요. 네.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절실하세요? 저는 저한테 물어보는 1번 질문이 너 절실하니에요. 세상은 절실한 만큼 보이고 그만큼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정말 절실하신 분들 같아요. 보면 뭔가 채워지면 그때부터 건방져지기 시작하거든요. 절실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건 여러분의 절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한테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묻습니다. 너 절실하니? 그러면 저를 꾸짖을 수 있다면 다른 길로 안 나가겠죠. 자, 보시면 저는 여러분께 어떻게 생각을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거를 시작 생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생각은 나면 하는 거지. 아닙니다. 생각은 관리되고 자기 생각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생각의 시작을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 생각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기 생각을 바라보는 생각 하나가 있는 사람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답을 찾기 시작하는 사람은 생각의 질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시작 생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가정 그리고 그에 따른 질문. 어떤 전제라냐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보면 전제를 그렇게 합니다. 난 안 될 거야. 난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전제가 뭐냐는 거죠. 어떤 전제?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전제를 하는지 안 될 거야 라는 걸 깔고 질문을 하는지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자, 보면 전제는 질문을 바꿔냅니다. 어떤 전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질문은 완전히 바뀝니다. 자, 보면 전제, 우리 아산 정주영 회장님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된다고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을 안 된다고 말한 놈들은 무조건 안 되는 거다. 된다고 말한 사람들은 방법을 찾고 안 된다고 말한 놈들은 핑계를 찾는다. 해보기나 했어? 입에 달고 사셨대요. 저는 이거를 제 레토릭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한계가 없고 부정적인 놈들은 한계 없다. 세상은 정말 된다고 말한 사람들이 바꾼 거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꿔낸 세상을 안 된다고 말한 놈들은 누리고 살면서 불평불만을 또 쏟아낸다는 겁니다. 보면 부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애들, 안 돼 하는 애들은 진짜 안 됩니다. 걔네들 때문에 또 다른 애들도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뱉은 말은 내 앞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들고 싶으면 불평불만을 막 쏟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젠장 우라질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잘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들로 여러분의 기운을 만들고 계신지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운영하는 회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단어들이 저기를 가득 채우고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것들은 참 많은 것들을 하죠. 그래서 내 앞에 어떤 긍정적인 전제가 있느냐가 여러분을 바꿀 겁니다. 우리가 콜센터로 전화를 걸잖아요. 손님들도 우리한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쉼표 하나를 찍어주고요, 전제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태도를 바꿉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 하지만 누구도 바꾸지 못한 이야기. 그래서 바꿔보려 합니다. 마음이음 연결음. 착하고 성실한 우리 딸이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상담드릴 예정입니다. 상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연결음을 통해 들려주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객님. 멘트가 참 좋네요. 아, 네, 그렇습니까, 고객님. 사실은 F가 좀 어두워서 네. 짜증났었는데 네네. 그분 연결하니까 내가 화를 못 내겠네. 아, 그러셨습니까?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시고요. 된 것 같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상담원들의 스트레스는 54.2% 감소했습니다. 고객의 친절한 한마디는 8.3%, 존중받는 느낌은 25%, 고객의 친절에 대한 기대감도 25% 증가했습니다. 마음이음 연결음이 만든 행복한 변화.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제 하나 바꿔준 겁니다. 그냥 쉼표 하나 찍고 우리 가게를 확 들어오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잠깐 쉼표 하나를 찍고 잠깐 머무는 시간 안에도 고객들의 태도, 우리 고객 가게를 느끼는 태도 전부 다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쑥 들어와서 아무렇지 않게 음식 먹고 나가는 거,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잠깐 쉬게 만들고 전제를 바꿔주면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보면 전제가 바뀌면 경영도 바뀝니다. 우리 배달의 민족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보면 제가 배달의 민족을 처음 자문했을 때 배달의 민족의 슬로건이 뭐였냐면 21세기 최첨단 전자 찌라시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바꿨어요. 배달의 습관을 바꾸는 앱이라고. 자, 그 회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봉진 대표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영자와 창업자와 직원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가 밖에 없다고. 그거를 경영에 녹여내는 게 진짜 경영이라고. 작은 꿈을 이룰 수 있어야 큰 꿈도 이룰 수 있다고. 배달의 민족엔 이런 게 붙어 있죠. 우아한 버킷리스트. 이거 한번 잘 살펴보실래요? 이런 게 있어요. 보시면 금발의 미녀랑 근무하고 싶대요. 이 꿈을 이뤘을까요? 배달의 민족 사람들은? 안 이뤘을 것 같죠? 예, 이뤘어요. 네. 자, 이런 거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한라산 무료 등반권, 가위바위보 전국대회 출전권, 상 못 받은 직원들을 위한 배려도 합니다. 우리 이런 상 막 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배달의 민족은 대학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스타트업 1위가 됐으며 여성가족부 선정 가족들이 가장 자랑스러운 회사로 뽑혔고요. 대통령상 받았어요. 기업문화로.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배달의 민족이 찾은 건 뭘까요? 저는 배달의 민족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낸 것들이 이거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참아라 참아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참을 방법보다는 그 일을 즐겁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낸 회사가 배달의 민족입니다. 저는 시작 생각을 잘해야 미래 답이 바뀐다고 믿습니다. 질문이 바뀌어야 생각의 방향이 바뀐다고. 한번 질문 비교 한번 해볼까요? 근데 왜 우리는 뻔한 생각밖에 못할까요? 왜 나는 당신같이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못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무의식적 전제 때문에 그래요. 통념의 가치이기 때문에. 질문의 개수와 깨달음의 개수는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한 게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의 깨달은 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에 대해서 모르는 이유가 정확히 뭔지 아세요? 질문 안 했다는 거예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질문하면 궁금하면 못 참거든요. 사람들은요. 찾아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계신가요? 그 방향이 여러분의 성장하는 방향일 겁니다. 벌다 그러면 바로 돈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벌다 해서 돈을 빼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제대로 보여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걸 보는 힘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돈 앞에 있는 걸 볼 줄 아는 힘이 있으신가요? 왜 이게 중요하냐? 내가 번 거를 아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어놓은 걸 가지고 다음 걸 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정말 잘 설명한 책 이 책이에요. 원띵에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5cm짜리 도미노는 자기 몸무게의 1.5배 쓰러뜨릴 힘을 갖고 있대요. 1.5배, 1.5배 가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도미노가 고작 5cm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1.5배 성장을 하면 37, 한 번만 가면 에베레스트 산을 900m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위치까지 간대요. 쉬운 7번이면 달나라까지. 첫 번째 도미노 고작 몇 cm? 5cm. 보면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일을 하시면서 내 안에 체화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체화, 생각, 사상 이런 따위가 몸에 배어서 자기 것이 됨. 내 것 된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 자기의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머릿속엔 이런 도미노가 존재한대요.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Doing the same thing, 똑같은 걸 over and over again, 반복하면서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 다른 결과가 나올 기대하는 건 insanity, 또라이다. 미친 거다. 똑같은 걸 열심히 반복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반복하는 직업은 사라질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등비수열, 학교 다닐 때 배운 겁니다. 등비수열식 성장을 디자인해내느냐 못해내냐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걸 반복, 리피테이션 하는 거는 절대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배달의 민족은 답심리 카페벤에서 5명이 시작한 회사입니다. 지금 얼마나 큰 회사가 됐습니까? 등비수열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그걸 입고 나가는 게 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려면 질문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답 찾는 데만 너무 몰두하니까 창의적인 생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질문 바꾸는 겁니다. 자, 이겁니다.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보입니다. 나는 시간과 뭘 바꿔내고 있을까? 여러분은 시간과 뭘 바꿔내고 계십니까? 시간과 체력을 바꿔내는 사람, 운동했겠죠. 시간과 지식을 바꿔내는 사람들, 책 읽었거나 공부했겠죠. 자, 우리가 시간과 뭘 바꿔내느냐, 그 바꿔낸 것만큼 여러분은 성장하는 겁니다. 자,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멋지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래부터 해야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멋지다고 느낄까? 질문은 그렇게 돼야 기가 막힌 디자인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나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하수의 질문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어질 것인가?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돈은 가치를 따라 움직이는 거지 돈은 돈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팔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건 뭐를 하시건 뭘 움직이는 걸까요? 음식을 판다고 말하면 여러분 하수입니다. 무엇이 무엇을 움직여서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맨 앞에 거를 얘기하는 사람 하수. 그걸 정확히 알아서 그것이 움직인 그것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아는 것은 사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파악해야 될 기본적인 에센스입니다. 자신이 팔고 있는 것의 가치를 모르면 무엇을 팔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나는 그냥 김밥 팔고 있지, 나는 뭘 팔고 있지, 아닙니다. 내가 팔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가 모르면 고객도 모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팔고 있는 것의 가치를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행은 거품처럼 커졌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 오랫동안 질리지 않는 평범한 가게를 만들어야 돼. 자기가 가게에 대해서 본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님을 못 모으는 것은 입지의 문제가 아니라 가게의 실력 문제인 거야. 이 사람은 또 얘기합니다. 클레임을 받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야. 손님이 가게 개선점을 직접 지적해 주는 거니까 순순히 듣고 고치면 돼.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손님이 마음속에 클레임을 숨겨두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다 관점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순순히 고치면 듣고 고치면 돼. 이 말을 하잖아요. 자, 그게 저 사람을 장사의 신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케팅이 뭘까요? 사전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마케팅은 이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이란 고객의 관점을 바꿔서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치 있게 해석되게 만드는 게 마케팅입니다. 곳곳에 배치를 해서 여러분의 가게가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 그렇게 보이려면 고객의 어떤 관점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야 될지, 그리고 그 관점이 바뀌면 어떤 가치가 높게 해석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마케팅은 못하는 겁니다. 자, 보면요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을 남다르게 보는 방법은 똑같은 단어. 나 김밥집이야. 김밥을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나는 김밥을 뭐라고 본다? 한 끼 때우는 거지. 그러면 그냥 그런 김밥 만드는 겁니다. 아니야, 김밥에는 추억도 있고 엄마가 사주던 김밥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거고, 김밥은 여러 의미를 갖고 있지. 전혀 다른 걸로 어프로치가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성공이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을 내가 뭐라고 정의했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뭐라고 정의 내리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공은 뭘까요? 돈 많이 벌어서 가게 100개 내는 거? 그게 성공일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의 목적은 다 다릅니다. 성공의 정의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성공을 뭐라고 정의 내리시나요? 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얘기하지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오늘 날짜가 이게 교육 프레임이 뭐죠? 잘한다 데이입니다. 아까 이분이 얘기하시죠? 잘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자긴 그걸 깨닫지 못했다고. 저는 여러분이 이걸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7가지 색과, 그리고 미켈란젤로, 저 사람이 어떻게 발음하는지 들으셨죠? 마이클란젤로라고 그러잖아요. 미켈란젤로가 7가지 색을 갖고 뭘 했는지 봐라. 베토벤이 7가지 음계 가지고 뭘 했는지를 봐라.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인생의 7가지 색과 그리고 7가지 음계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하지 않고 잘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자, 이제 저 다음으로 우리 한명수 이사님께서 저 거기 대기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관점을 바꿔놓으면 한 이사님이 다시 올라오셔서 다시 돌려놓을 겁니다. 자, 우리 한 이사님이 다음 좋은 얘기 하실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어떤 세상을 바꿀지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